오늘은 건포의 산책, 숨나무풀, 건포의 숨나무풀이죠. 백당나무입니다. 지금 5월 중순이고 월드컵 공원에 있는 평화의 공원입니다. 백당나무가 마치 수국처럼 이렇게 피어 있죠. 겉으로 이렇게 헛꽃이, 주변에 이렇게 헛꽃이 피어 있고, 가운데 이게 이제 유성화, 실제 꽃입니다. 겉은 무성화. 수국처럼 이렇게 꽃이 좀 작아서 외부에 이렇게 불러들이는 유인용으로 이렇게 꽃을 피우고, 안에 실제로 안슬과 수술이 있는 작은 꽃들이 무더기로 피어 있는 백당화입니다. 이 백당화 잎을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수국보다는 조금 더 날렵하게 생기고, 잎은 이렇게 마주낙이고, 거치는 이렇게 끝부분에 톱니가 한 개 있는, 길다랗게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요렇게 긴 게 있고, 요렇게 또 세 갈래처럼 이렇게 갈라져 있는 그런 잎들도 있습니다. 어린 잎들은 이렇게 있어요. 이 백당나무의 일종의 원예용으로 만들어진 게 아예 이제 무성화인 불두화라고 이렇게 동그랗게 하얀 꽃만 이렇게 피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백당화에서 개량해서 만들어진 불두화라는 꽃입니다. 동글동글하게 스님의 부처님의 머리를 닮았다고 해서 불두화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백당화가 엄청 무더기로 피어있는, 이렇게 피어있는 평화의 공원이었습니다. 네, 5월에 가장 향기로운 향을 품는 아카시 나무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카시아라고 하는 잘못된 말을 쓰고 있는 아카시 나무입니다. 학명에 아카시아가 있어서 일본에서 가짜 아카시아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에는 그냥 아카시아로 들어와서 지금 아카시아로 불리고 있는 그런 나무죠. 콩가 식물입니다. 잎은 이렇게 복엽으로 이렇게 나는 형태고, 여름에 회화나무와도 좀 헷갈리는 그런 잎을 가지고 있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흔히 야산에 많고요. 여기 지금 다 아카시아 나무인데 가까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산림 녹화 사업할 때 70년대 이 나무를 많이 심었다고 합니다. 콩가 식물이라 뿌리옥 박테리아가 있고, 공기 중에 질소를 땅에 고정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땅을 비옥하게 만드는 그런 나무입니다. 수명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서 한 40-50년 정도 되면 자연스럽게 바람이나 이런 쪽에 많이 쓰러져서 사라지기도 합니다. 무덤을 판다 이런 오명을 가지고 있기도 한데, 그건 이 나무가 수명도 짧고 뿌리를 이렇게 심근성으로 깊이 박는 게 아니라 얇게 이렇게 박아서 자라기 때문에 그런 오명을 쓰고 있기도 합니다. 아카시 나무는 아카시아, 우리가 꿀이라고 하죠. 아카시아 꿀. 밀원 식물로 꿀 생산량의 거의 70% 정도를 차지하는 그런 고마운 나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봉업자들이 이 아카시아가 피어나는 필 때가 되면 남쪽부터 북쪽까지 이렇게 따라 올라가면서 꿀을 채취한다고 합니다. 먹을 수도 있고, 옛날에는 이걸 튀겨서도 먹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향이 너무 좋죠. 5월 초가 되면 향이 이렇게 나면 아카시아입니다, 대부분. 어제 비가 와서 이 나무는 그렇게 향이 지금 진하지 않은데, 아카시아가 주렁주렁 포도알처럼 매달려 있습니다. 지금 마라톤 대회가 열심히 열리고 있는 평화의 공원. 명자나무가 이제 그 잎을 내고 있는데, 아직도 이렇게 조금씩 꽃을 피우는 명자나무입니다. 이렇게 예쁘게 생겼죠. 이렇게 노란
안쪽에 암수가 수술 가서 잎도 이쁘게 생겼습니다. 오늘은 열매를 보여드리려고. 명자나무의 열매입니다. 마치 작은 애호박 같은 느낌의 열매를 달고 있는 명자나무입니다. 여기도 진짜 호박 같죠?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명자나무입니다. 명자나무는 예전에 뭐죠? 마당에 심지 않았다고 이 붉은색의 어떤 화려함이 그렇죠? 여성에게 약간 바람이 들게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렇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전설입니다. 네, 평화의 공원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소녀들을 기억하는 숲입니다. 이 숲에 괴불나무가 지금 이제 5월 중순인데 이렇게 괴불나무가 많이 피어 있습니다. 괴불나무 이쁘죠? 이렇게 여기도 괴불나무. 이건 조금 종자가 다른 것 같은데 잎이 비슷하네요. 괴불나무, 여기도 큰 괴불나무가 있습니다. 인동의 괴불나무. 지난주까지만 해도 봉우리만 있었는데 꽃이 화려하게 폈습니다. 이렇게 위에서 찍어볼까요? 아름답죠? 안에 노란색 암술? 수술이 이렇게 4개, 5개, 6개인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이런 노란색 수술이 있고 초록색 암술인 것 같습니다. 동그란 게 있네. 동그란 게 이게 암술이겠죠? 무슨 초록색 공 같은 암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를 향해서 이렇게 꽃이 피어서 마치 전체 무더기로 피어 있는 것 같은 꽃등에 같은데 쟤네가 애기장가? 제가 앉아 있네요. 괴불나무요. 숲이는 굉장히 약간 거친 그런 숲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름은 얘도 개불알 꽃처럼 열매가 열리면 마치 개불알처럼 2개가 열린다고 해서 개불나무가 되었다고 합니다. 괴상한 이름이긴 하지만 그리고 이렇게 흰색이었다가 꽃이 익으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지금 노란색의 꽃들이 있죠. 그래서 익어서 이렇게 떨어진 꽃들이 다 노란색으로 이렇게 바닥에 가득 차 있습니다. 쪽동백나무 꽃입니다. 지금 이제 꽃이 떨어지고 있는 시기고요. 이렇게 가득 떨어져 있습니다. 이게 쪽동백나무도 떼죽나무과라서 떼죽나무와 비슷하게 이렇게 꽃이 아래로 바라보면서 열리고 있죠. 이게 떼죽나무 열매와도 닮았고 이렇게 꽃 안에 암술수설이 이렇게 숨겨져 있습니다. 작은. 그리고 이름 자체는 동백나무보다 다고 해서 쪽동백나무입니다. 잎은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잎이 굉장히 큰 편이죠. 이렇게 뒤에 보면 회백색의 약간 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잎은 어긋나기로 이렇게 달리고 있습니다. 쪽동백나무가 무장산에 가면 굉장히 많더라고요.
유랑살이 많고, 이 꽃이 이렇게 피어 있습니다. 이 열매로 동백나무가 이렇게 동백기름을 만드는 것처럼, 쪽동백나무도 그런 기름을 만들어서 머리기름 대용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머리기름이나 아니면 뭐 뭐죠? 초에 기름 뭐라고 하지? 그게 초롱불에 기름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생강나무도 마찬가지죠. 생강나무도 산동백나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김유정의 동백꽃은 산동백나무다. 노란 꽃을 피우는 생강나무죠. 생강나무. 쪽동백나무입니다. 지금 이 꽃이 떨어지고 난 모양이 마치 이렇게 뼈다귀처럼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열매가 이제 올라오겠죠. 약간 떼죽나무와 비슷한 열매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무의 숲이는 아주 어린 나무라 이렇게 약간 매끈한 편입니다. 이렇게 길쭉하게 이렇게 약간 매끈한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것도 떼죽나무랑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합니다. 쪽동백나무도 요렇게 어린 가지에서는 이렇게 숲이가 이렇게 벗겨집니다. 떼죽나무도 그랬던 것 같은데 이렇게 벗겨지는 숲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 나무에서. 쪽동백나무였습니다. 붉은 병꽃나무입니다. 우리나라와 동남아시아 일부 자생하는 그런 품종이고요. 빨간색에 마치 나팔꽃같이 피어나는 봄의 아름다운 나무입니다. 우리나라 야산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나무고요. 잎은 이렇게 마주나기입니다. 마주나기이고 톱니가 얇게 이렇게 있고요. 톱니가 있는 편이고 얇은 톱니가 있고 잎 뒷면에는 털이 이렇게 뽀송뽀송 나 있습니다. 가운데 주맥이 굉장히 진하게 나 있고 측맥이 가운데로 몰리는 약간 완전히 몰리지 않는데 몰리는 편이고 꽃은 이렇게 나팔꽃 모양으로 생겼는데 꽃받침을 보면 5개, 5개, 둘에 5개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이 꽃받침이 갈라지는 거 보고 병꽃나무와 붉은 병꽃나무를 구별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가운데까지만 갈라지면 꽃받침이 붉은 병꽃나무, 끝까지 갈라지면 병꽃나무라고 그렇게 구분을 한다고 합니다. 꽃에 지금 암술은 수술은 둘레 5개고요. 암술은 이렇게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이 동영상이 확실히 타이트하게 되는구나. 붉은 나무이 이렇게 길다랗게 생겼죠. 봄에 야산이나 이런 데 가면 많습니다. 피기 전에는 마치 이렇게 별 모양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꽃봉오리는 대부분 이런 형태이긴 하죠. 잎의 끝에 색깔이 새순들은 이렇게 조금 있네요. 붉은색이나 이렇게 갈색처럼 색깔이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붉은 병꽃나무였습니다. 댕강나무입니다. 시네마틱으로 지금 찍고 있는데 느낌이 좀 다르긴 하네. 우리나라 고유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붉은색을 띠고 있다가 이렇게 흰색의 꽃이 피는 그런 형태고요. 이게 잎이 인동가라서 약간 인동가라서 마주나기입니다. 마주나기 잎을 가지고 있는데 잎에 보면 꽃이 핀 자리에 보면 작은 잎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보니까 약간 꽃받침 같은데 마치 꽃처럼 피어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색깔에 그때 색깔을 띠고 이렇게
피어 있습니다. 꽃받침이 더 이쁜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올망졸망 모여있는 굉장히 이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꽃이 피기 전에는 이렇게 붉은색이 확실히 지금 연분홍색과 섞여 있는데, 이렇게 붉은색을 가지고 있는 댕강나무입니다. 댕강. 마른 잎을 자르면 댕강 소리가 난다고 해서 댕강나무라고 하는데, 씨앗으로 번식은 힘들고 꺾꽂이나 이런 쪽으로 번식을 한다고 합니다. 꽃댕강나무라고도 있던데, 댕강나무 종류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향이 또 굉장히 좋아서 봄에 이렇게 멋진 향을 가진 관목이죠. 어린 키 작은 나무로 이렇게 꽃댕강나무가 있습니다. 중산 국수나무입니다. 우리가 흔히 국수나무를 알고 있는데, 이건 중산 국수나무라고, 중국 국수나무라고도 부른다고 합니다. 잎의 모양은 국수나무와 닮았죠. 이렇게 세 갈래로 갈라지는 국수나무와 거의 닮은 잎을 가지고 있고요. 꽃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공 모양을 하고 있는 국수나무입니다. 이게 하나하나 꽃다발이죠. 한 개 한 개가 다 꽃인 꽃다발 형태를 하고 있고, 잎은 겹톱니입니다. 겹톱니, 톱니에 톱니가 다시 있는 그런 형태고, 꽃이 그 수술이 빨간색 또 끝을 달고 있어서 마치 조명을 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거 처음 봤어요. 국수나무, 우리가 흔히 이제 줄기를 벗기면 흰색의 국수 같은 줄기를 가진다고 해서 국수나무인데, 얘는 중산 국수나무입니다. 이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올라온 꽃들이 굉장히 특이한 관목입니다. 키 작은 관목이고, 관목이고요. 꽃이 약간 보라색 같기도 하고 빨간색의 어떤 색깔을 띤 수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특합니다. 꽃봉우리죠. 꽃봉우리가 이렇게 별 모양처럼 생기고 있는, 여기 아직 피기 전에 꽃봉우리, 이렇게 마치 꽃다발 부케 같은 느낌도 좀 있습니다. 특이하죠? 아름답습니다. 네, 삼색 버들, 캐키 버들이라고도 하던데, 삼색 버들은 어쨌든 꽃이 아니지만 잎이 저렇게 화려하게 피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담쟁이가 있는 이 벤치도 굉장히 멋지고요. 어제 비가 와서 지금 젖어 있긴 하지만, 담쟁이가 있는 돌담에 담쟁이가 있는 벤치고, 저기도 이렇게 나무 그늘 아래 이렇게 벤치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멋진 정원이죠. 지금 요 핑크색의 잎이 있는데, 꽃이 있는데, 이건 담을 넘어가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옥자마입니다. 아직 꽃이 다 피지 않은 옥자마인데, 지금 이렇게 생긴 꽃이 이제 피면 굉장히 커지죠. 옥으로 된 비녀를 닮았다고 해서 옥자마입니다. 이렇게 꽃받침 사이사이에 이렇게 꽃이 하나씩 지금 맺히고 있습니다. 맺히고 있고, 이게 이제 크면 굉장히 큰 꽃이 돼서 향기도 진짜 좋습니다. 마치 향수 냄새 같은 향기를 뿜는 옥자마입니다. 잎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크고, 이렇게 가운데로 다 쏠리는 그런 잎의 모양을 하고 있고, 거치는 없습니다. 뒤에도 털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이런 형태의 받침에 꽃을 이렇게 하나씩 올라오는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실 비비추와 잎만 볼 때는 비비추와 비슷할 수도 있는데 옥자마가 훨씬 더 큰 잎을 가진 것 같고요. 나중에 올라온 꽃을 보면 좀 차이는 있습니다. 약간 옥자마는 약간 흰색의 큰 꽃을 피우고, 비비추는 약간 보라색의 그런 꽃을 피우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옥자마, 아직 꽃이 다 피기 전에 옥자마를 보여드렸습니다. 붉은 인동입니다. 흰색 인동은 봤지만 붉은색은 처음 봐가지고, 반상록성 덩굴 식물입니다. 이렇게 지금 담을 타고 이렇게 꽃이 피어 있는데 붉은색 꽃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길다란 꽃 모양을 하고 있고, 길다란 꽃 끝에서 노란색 이제 암술과 수술이 보이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붉은 인동입니다. 꽃 암술과 수술을 좀 더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독특하죠. 포커스가 잘 안 맞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인동가들은 잎이 거의 마주나기죠. 그래서 이렇게 잎이 지금 마주나는 형태로 피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주나기죠. 마주나기인데, 독특한 건 꽃 바로 아래에 있는 잎들입니다. 요렇게 지금 이렇게 꽃을 싸고 있습니다. 뭐죠? 고들빼기 잎처럼 이렇게 잎을 다 싸고 있는 형태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이게 두 개가 붙어서 이렇게 생겼을 수 있는데, 지금도 여기 보면 약간 붙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원래는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는 잎인데 얘가 이렇게 붙는 것 같아요. 근데 꽃 아래쪽에 있는 잎만 또 그렇습니다. 요 뒤에는 떨어져 있는데 이 꽃이 있는 아래쪽만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어떻게 이렇게 됐지?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다 보시면 꽃 아래쪽은 이렇게 다 붙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붙어 있죠. 꽃 아래쪽에 이렇게 다 붙어 있습니다. 근데 그 뒤쪽에는 이렇게 또 떨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신기한 붉은 인동입니다. 덩굴 식물이라 이렇게 지금 막 이렇게 휘어서 어딘가 타고 올라가려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얘네들은 지금 다른 나무들을 막 이렇게 의지하면서 지금 끝을 이렇게 뻗어 나가고 있습니다. 붉은색이 너무 눈에 띄어서 붉은 인동이었습니다. 꽃 아래에 저렇게 합쳐진 게 너무 신기하네요. 오늘은 월드컵 공원 중에 있는 평화의 공원, 평화의 공원에 있는 소녀를 기억하는 숲이라는 숲을 돌아보았습니다. 오늘 봄 5월 중순이고요. 저기가 소녀를 기억한 숲, 지금 붉은 인동, 그 다음에 삼색 버들, 괴불나무, 또 뭐 봤지? 편꽃나무 등 꽃들이 피어 있는 나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카시아, 올해 아카시아 까지 둘러보았습니다. 올해 싱그러움이 가득한 그런 정원들입니다. 안녕.